안녕하세요.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특강 일주로 보는 성향과 부부관계 스타일 세 번째 신금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주에는 신미일주, 신사일주, 신묘일주, 신축일주, 신해일주, 신유일주 6가지가 있습니다. 신미일주. 신미일주는 일간 신금이 일지에 미토를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금에게 미토는 십성으로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토는 천간의 글자인 정을기를 지장간으로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신에게 미토는 12운성으로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쇠약한 상태,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 그런 걸 12운성으로 이제 쇠지에 해당이 되는데, 신미일주의 특성은 성격은 자비심이 많고 앞장서기를 싫어하며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까다롭다. 재주가 많으나 남이 알아주지 않고 단순하고 기계적 분석적이며 이기적인 면이 있어 남과 갈등이 많다. 학문을 즐기며 기술면에 소질이 있다. 여기서 학문을 즐긴다는 것은 어쨌든 인성은 공부이고 학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미일주들은 그러니까 일주가 보통 40에서 60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신미일주 같이 이제 일주에 인성을 깔고 있으면 그 40에서 60 사이에 공부를 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즐기며 기술면에 소질이 있다. 대신에 선대보다는 못 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부부관계는 남자분은 남녀를 막론하고 성행위를 즐기는 편이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활발해진다 라고 봅니다. 여자분은 욕구가 강해 적극적이다. 입술색이 검푸르면 호색가로 눈썹이 검고 짙으면 더욱 그렇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신묘일주. 일간 신금이 일지에 묘목을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금에게 묘목은 십성으로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묘목은 천간의 글자인 간목과 을목을 지장간으로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에게 묘목은 12운성으로 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것과 다시 또 태어나기 위한 그동안 살아온 걸 모든 걸 끊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묘일주들은 마음은 고우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성격이다. 날카로운 상태다. 맺고 끊는 것은 분명하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며 호색하고 방랑. 그래서 방랑이라는 것은 일지에 묘목을 깔고 있기 때문에 묘목의 성분은 돌아다니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랑을 좋아한다. 성격이 너무 고다. 부딪힘이 많다. 부부불화나 이별수가 있다. 그래서 개운법으로는 인자한 마음을 키워라.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남자분은 호색으로 기교가 뛰어나다. 간혹 과학적 변태 성향이 있다고 보고, 여자분들은 스태미너가 강하지 않아 담백한 편이지만 음욕이 발동하면 대단히 즐기는 스타일이다 라고 봅니다. 신축일주. 일간 신금이 일지에 축토를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금에게 축토는 십성으로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은 공부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축토는 천간의 글자인 개신기를 지장간으로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에게 축토는 12운성으로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는 정력이 왕성하여 색을 좋아하며 마음이 곱고 깔끔하나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자기 마음에 들어야 움직인다 라고 봅니다. 일생 일복은 많은데 축토가 12지지 동물로 봤을 때 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는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일복이 많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물복이 적은 대신에 적고 부부불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부부관계는 남자분들은 호색하여 자연스럽게 화합하여 즐겁게 만족하는 담백한 타입이며, 여자분이 만약에 신축일주다 그러면 신장이 강해 섹스에 강한 편이다. 강렬할 때와 담백할 때가 교차한다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신의 일주. 신금에게 일지 해수는 십성으로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은 나를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여자분에게는 남편이죠. 남편짜리 편관. 그리고 해수는 천간의 글자인 무갑임을 지장간으로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에게 해수는 12운성으로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태어난 어린 아기, 그런 상태를 우리는 장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생은 의존도가 많죠. 부모 의존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신의 일주 장생지, 일지가 장생지죠. 그래서 얼굴과 피부가 맑고 심성도 깨끗하며 대신에 구설수가 많다. 남자분은 예술과 고독을 즐기고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제복은 있으나 스스로 차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여자분은 남자 인연이 희박하고 정조관념은 강한 편이며 배우자의 직업 변동이 잦다고 봅니다. 해수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가 해수라는 건 이제 움직이는 성향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업 변동이 잦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편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조금 신의 일주가 이제 여자분이 신의 일주라 그러면은 배우자 자리에 편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남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배척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자분들은 양보심이 많아 이것이 너무 양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혼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부부관계는 남자분은 호색가로 상대를 막론하고 파트너를 즐겁게 하는 수완과 기술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생난을 조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은 겉은 엄숙하면서 욕구에 불타는 형으로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성행위를 좋아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유일주. 자, 천간과 지지가 같이 다 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금에게 유금은 비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십성으로 비견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유금은 천간의 글자인 경금과 신금을 지장간으로 품고 있고, 그다음에 신에게 유금은 12운성으로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걸록이라는 건 좀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시점입니다. 내가 제왕의 자리를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 기운을 가지면서 활동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유일주는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성질이 깔끔하고 단순하고 고집이 상당히 강하다. 왜냐,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일 경우 우리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여지동들은 상당히 고집이 강합니다. 아주 거의 똥꼬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똥꼬집이 사실은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여지동의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 만약에 천간이 무토다 그러면 지지가 진토, 그래서 무진, 이런 경우도 간여지동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나 실속을 차리고 똑똑하고 몸이 재치가 있다. 초년운은 불리하나 말년운이 크게 행복하다, 그렇게 봅니다. 부부관계는 남자분들은 섹스를 즐겨 갱년기가 올 때까지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여자분은 냉랭한 기운이 감돌지만 실제로는 색정이 강해 반응이 선양지차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은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가 같이 다 금이다 그럴 경우에는 냉한 기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신유 일주 옆에 다른 지지에 월지나 연지, 시지에 또 금이 있다 그러면 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주가 너무 냉하니까, 내 자체가 전체적으로 냉하면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주로 보는 성향, 부부관계 스타일, 신금 일주에 대해서 신미, 신사, 신묘, 신축, 신해, 신유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